비는 그날도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젖은 길이 잔잔하게 반짝이고 민수는 천천히 골목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라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도 잔뜩 굳어 있었지요. 손에는 퇴근하면서 벗은 앞치마가 축 늘어진 채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팔리지 않고 남은 삼각김밥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오늘도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하루였어요. 아유, 또 하루가 이렇게 가네. 민수는 작게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며 골목을 걸었어요. 반지하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슬슬 보이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낮고 거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제 그만 좀 하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목소리겠거니 하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다시 한번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 그만요. 이번에는 분명히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민수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어요. 이 시간의 골목은 원래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더 크게 느껴지곤 하지요. 민수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냥 신고만 하고 돌아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집으로 가버릴까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또 한 번 더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 좀 살려줘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발이 더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그보다도 그냥 지나쳐버리기엔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게 들렸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발을 옮겼어요. 가로등 불빛이 잘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세 사람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노인은 이미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두 팔로 얼굴을 감싸 안은 채 떨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바닥 위에서 노인의 몸은 힘없이 움찔거렸고 숨소리는 가늘고 거칠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남자 중 하나는 노인의 옆구리를 툭툭 발로 건드리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세냐?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어요. 민수의 심장은 귀 옆에서 쿵쾅거리듯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리는 덜덜 떨렸고 지금이라도 뒤돌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도 입이 먼저 열리고 말았어요. 그만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소리로 울렸고 남자들은 동시에 민수를 쳐다봤어요. 잠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남자 하나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듯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너는? 민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잔뜩 배어 있었고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사람이 다쳤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니 피식 웃었어요. 요즘 애들은 괜히 나서기를 좋아해. 그때 마침 골목 입구 쪽으로 차 불빛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남자들은 흠칫 놀라더니 욕을 내뱉고는 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그 말만 남기고 그들은 골목 밖으로 사라졌어요. 다시 골목에는 빗소리만 남았어요.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숨이 가쁘게 올라왔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제야 바닥에 쓰러진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얼굴에는 피와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은 반쯤 떠진 채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몹시 힘겨워 보였어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민수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민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노인을 부축한 채 비오는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옷은 금세 축축하게 젖었지만 그보다 노인의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게 더 걱정이 되었어요. 병원 응급실 불빛이 보였을 때 그제야 민수는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히 달려나와 노인을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민수는 복도 한켠에 서서 젖은 소매를 붙잡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한참 뒤 노인은 잠시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네 젊은이.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의 눈은 다시 감겼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왜 그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잘한 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날 밤 민수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울림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을 맞이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어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흰 병원 불빛 아래에서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수의 옷은 아직도 비에 젖어 축축했고 신발에서는 물기와 함께 흙내가 은근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민수의 시선은 계속 응급실 안쪽 문을 향해 있었어요. 괜찮으실까? 아까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 떨고 있던 모습, 힘없이 감겼던 눈, 그리고 마지막에 간신히 남긴 고맙다는 한마디까지. 민수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져서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 아까 그 할아버지요,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민수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은 고비는 넘겼습니다. 크게 다친 곳은 없는데 연세가 있어서 며칠은 입원하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그제야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연신 끄덕였어요. 그때서야 온몸에 힘이 풀리듯 몰려왔어요. 다리는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웠고 눈꺼풀도 잔뜩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안도의 숨과 함께 또 다른 걱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비는 어떡하지? 민수는 순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오시겠지요.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 형편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도 없는 마음이었어요. 잠시 뒤 노인이 병실로 옮겨졌다는 말이 전해졌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은 깨끗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 피는 다 닦여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숨이 조금 안정되어 보였어요. 민수는 병실 문가에 서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한 채 가만히 노인을 바라봤어요. 괜히 가까이 다가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잠시 뒤 노인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시선이 병실 천장을 한번 훑더니 이내 민수 쪽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자네 아직 안 갔나? 노인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그냥 좀 더 있다가 가려고요.
노인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아주 약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 사람이 고생했네. 그 말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을 쿡 찔렀어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질 것 같아서 민수는 급히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뭐.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눈을 감았어요. 민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병실을 조용히 나왔어요. 병원 복도에는 새벽의 적막함이 가득했어요. 자동문 너머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는 물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지치고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반지하 방에 들어와 불을 켜자 좁은 방 안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교재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세탁하지 못한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젖은 옷을 대충 벗어 의자에 걸쳐 두었어요. 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정신도 멍해졌어요. 조금만 쉬자. 민수는 이불 위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어요. 눈을 감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민수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차 문 닫히는 소리, 엔진이 꺼지는 소리, 낮은 목소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평소 같으면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쯤으로 넘겼을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려왔어요.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 또 누구 이사 오나? 그때 밖에서 또렷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반지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똑똑, 똑똑. 민수는 귀찮은 듯 몸을 뒤척였어요.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한마디에 민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혹시 민수 씨 계십니까? 민수는 문 밖에서 들려온 자신의 이름에 순간 잠이 확 깼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채로 이불을 움켜쥐고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민수 씨 계십니까?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어요. 민수는 놀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누구시죠? 목소리는 아직 잠에 잠긴 채로 흐릿했어요. 민수는 발을 끌듯이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반지하 문 특유의 낮고 답답한 철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잠금 장치를 천천히 풀었어요. 끽. 문이 조금 열리자 바깥의 밝은 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찡그렸어요.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한 명과 그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민수를 보자마자 허리를 조금 숙여 인사를 했어요. 민수 씨 맞으시지요?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어젯밤 일 때문은 아닐까? 괜히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중년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제 새벽에 병원으로 실려오신 어르신의 보호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 할아버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큰 고비는 넘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그제야 가슴속에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듯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중년 남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께서 민수 씨에게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뵙고 싶어 하셨고요. 그 말에 민수는 더 깊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찾아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야 그냥 우연히 도와드린 것 뿐인데요. 중년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어르신께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문 앞에 서서 그대로 굳어버렸고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 씨, 괜찮으시다면 잠시 밖으로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머리는 아직 꿈속에 있는 것처럼 멍했고 몸도 덜 깬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완전히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민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좁은 반지하 골목길 양옆으로 검은색과 진회색의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정렬된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눈앞에 있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어제까지만 해도 늘 조용하던 이 골목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물 고인 바닥만 바라보며 조심조심 걸어야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좁은 골목에 이런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 앞 맞죠? 중년 남자는 민수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차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차체, 정숙하게 꺼진 엔진, 그리고 차량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검은 옷의 사람들까지. 그제야 민수는 어젯밤 자신이 도와준 그 노인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집 앞에 멈춰 선 차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늘 조용하던 골목이었고 비가 오면 무릉덩이만 남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좁은 골목에 반짝이는 고급 차들이 여러 대나 줄지어 서 있었지요. 민수는 괜히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저 여기 뭐가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중년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민수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더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순간 발끝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무슨 일인지 끝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중년 남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께서 병실에서 계속 민수 씨 이야기를 하십니다. 꼭 직접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살짝 저려왔어요. 어젯밤 병실에서 보았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희미하게 떴던 눈, 힘겹게 남긴 그 한마디. 고맙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중년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길을 안내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차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는 잔잔한 향이 살짝 흘러나왔고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도 묵직하고 부드럽게 들렸어요. 민수는 괜히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몸을 잔뜩 긴장시킨 채 앉아 있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보이는 골목이 점점 뒤로 물러났고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 멀어졌어요. 민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그러다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도와주신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큰 회사를 운영해 온 분이십니다. 민수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어요. 큰 회사라는 말이 자기와는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민수는 말을 흐렸어요. 중년 남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차는 도로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민수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분주한 사람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오늘은 모두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어젯밤에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일일 줄은.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의 장면들이 뒤엉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병원의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고 민수의 심장 소리도 그와 함께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차가 병원 입구 앞에 멈춰 섰을 때 민수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손에 땀이 잔뜩 배어 있었어요. 중년 남자가 먼저 내려 민수에게 손짓했어요. 이쪽입니다. 민수는 작게 숨을 한 번 내쉬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곧 어젯밤 자신이 도와준 그 노인을 다시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민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천장이 높고 불빛은 밝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늘 가던 작은 동네 병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민수는 괜히 어깨가 더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작 남자는 민수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뒤를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정적이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민수의 심장은 계속 쿵쿵 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는 훨씬 조용해졌어요. 발소리조차 또렷하게 울릴 만큼 고요했지요. 벽은 깨끗했고 문마다 번호가 가지런히 붙어 있었어요. 민수는 이곳이 자신이 어울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제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가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정작 남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수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꼭 원하셨습니다.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발걸음이 다시 천천히 이어졌고 한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는 두 명의 간호사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정작 남자가 민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숨 고르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손이 괜히 더 떨렸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어젯밤 그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는 이미 떼어져 있었고 얼굴빛도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민수는 문가에 서서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얼굴이었어요. 그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민수를 보자 시선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조용히 머물렀어요. 왔나? 아주 나직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한마디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침대 곁에 섰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네.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한번 숙였을 뿐이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 위를 더듬듯 쓰다듬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자네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거기서 끝이었을 걸세.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노인은 아주 약하게 웃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더군.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후회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병실 안에는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가만히 서서 노인의 숨소리만 들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젊은이 이름이 민수랬지. 네, 맞습니다. 민수야. 노인은 민수의 이름을 한 번 더 천천히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에 민수는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어젯밤 그 골목, 빗속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어요.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야말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노인은 그제야 조금 편안한 듯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민수는 그 순간 이 만남이 단순한 감사 인사로 끝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이유도 모른 채 조용히 받게 되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에 걸린 커튼이 바람에 아주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햇살은 여전히 부드럽게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오래 정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이 나는 말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또렷했어요. 평생을 돈만 보고 살았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노인의 이야기를 끊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 싶었지요. 젊을 때는 말이야, 가난이 그렇게 무서웠네. 그래서 돈만 벌면, 돈만 있으면 가족도 마음도 다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지.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돈을 벌수록 사람은 하나씩 잃어가더군. 민수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신도 늘 돈 걱정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노인의 말에는 그와는 또 다른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내는 병으로 먼저 떠났고 나는 그때도 일만 했네. 임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 노인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어요. 민수는 괜히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네. 그 말에 민수는 자연스럽게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도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 늘 회사하면서 아이는 혼자 크다시피 했네. 노인은 한숨처럼 말을 내쉬었어요.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집을 나가더군.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얼굴을 못 봤네. 병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노인의 손이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때는 말이야. 그래도 회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네. 아들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말이야. 혼자서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결국 외롭더군. 그 말에 민수의 마음도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문득 오래 연락하지 못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전화조차 하지 못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젯밤 골목에서 자네를 봤을 때 말이야. 노인은 민수를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도망가도 됐고 못 본 척해도 됐는데 자네는 그러지 않았지. 민수는 괜히 어색해져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노인은 아주 작게 웃었어요. 그 당연한 걸 나는 평생 못했네.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조용히 퍼졌어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래서 말이야. 자네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걸 하나 떠올렸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데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은 돈보다 먼저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무거워졌어요. 노인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르네.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인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도 많고 몸도 이렇고 그래서 더 미뤄둘 수가 없네. 노인의 손이 떨리는 채로 이불 위를 더듬었어요. 내가 놓쳐버린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들부터 다시 제대로 마주해야 할 것 같네. 민수는 그 말뜻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일에 어느새 깊이 엮이게 되었음을 어렴풋이 실감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는 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든 첫사람일지도 모르네. 병실 안에는 다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과는 다르게 어딘가 묵직한 의미를 품고 있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노크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였어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문 쪽을 바라봤고 노인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병실 안의 공기를 한번 훑어보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노인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을 크게 뜨지도 못한 채 시선을 다른 쪽으로 피했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도 먼저 피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비쳐 있었어요. 아들은 천천히 병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두 눈에는 오래 숨겨둔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 했어요. 많이 편찮으셨다 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불 위에 올려둔 손끝만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두 사람 사이의 감도는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민수는 의자에서 살짝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저는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그때 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아니, 조금만 더 있어주게. 그 말은 민수를 향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마음도 함께 섞여 있는 듯 했어요. 민수는 다시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마침내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내가 참 못났다. 아들은 가만히 서서 그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보였지만 손이 살짝 굳어 있는 게 민수의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너한테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었다. 그 한마디가 병실 안을 무겁게 눌렀어요. 민수는 괜히 숨을 조심스럽게 쉬게 되었어요.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는 대신 오래 버틴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말했어요. 나는 늘 회사만 바라봤다. 내가 언제 웃었는지도 언제 울었는지도 아는 게 없구나. 아들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천천히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늘 바쁘셨죠. 그게 아버지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체념 같기도 하고 체화된 포기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노인의 어깨가 그제야 눈에 띄게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많이 외로웠겠구나.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병실 창가 쪽을 잠시 바라봤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 모두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노인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한 가지만은 하고 싶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은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정상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민수를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아들도 그제야 민수를 한번 바라봤어요. 민수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자신에게 향하자 괜히 더욱 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다시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오래 쌓여 있던 감정이 막 흘러나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어요. 노인은 민수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주겠니? 민수는 그 말뜻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여기 근처에 있을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병실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왠지 민수의 마음에는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수는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긴 병원 복도는 낮은데도 유난히 고요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기는 했지만 모두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고 지나가고 있었지요. 민수는 무릎 위에 손을 얌전히 올려놓은 채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지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병실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노인과 아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어요. 아들이 먼저 깊게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늘 저를 안 보셨어요. 그 말이 병실 안을 조용히 가르듯 흘렀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래, 그랬다.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오래 묵은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릴 땐 아버지가 늘 바쁜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회사, 회의, 출장 그게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조용히 이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바쁜 게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손이 이불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나는 너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뒤로 밀어두고 살았다. 노인의 목소리는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내가 집을 나가던 날도 나는 끝까지 회사만 바라보고 있었지.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동자에는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제 뒷모습도 안 보셨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노인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 이제야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오갔어요. 잠시 후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다는 걸 안다. 노인은 조용히 이불을 움켜쥔 채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이제라도 내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다.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노인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서로의 마음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그 시각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민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병실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민수는 병실 문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젯밤 골목에서 했던 작은 선택이 이렇게까지 큰 이야기를 불러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들이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민수는 복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그 표정에는 아까와는 다른 조금은 풀린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얼굴은 아니었어요. 아들은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복도 끝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병실 코너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잠시 후 병실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야, 들어오너라. 민수는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병실 안은 아까보다 더 조용했어요. 햇살은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공기에는 왠지 다른 무게가 실린 듯 느껴졌어요. 노인은 침대 위에 누운 채 민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얼굴빛이 조금 더 창백해 보였고 숨소리도 다소 가빠져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다만 이제는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것 같구나. 민수는 저도 모르게 긴장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왜 제가 그날 밤에 혼자 골목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느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밤도 밤이었고 그 시간에 어르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한 곳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어요. 나는 그날 아들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그 말에 민수는 숨을 한번 멈춘 듯 굳어버렸어요. 아드님을요?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 보려고 했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살짝 움켜쥐었어요. 나는 늘 돈으로만 무슨 일이든 해결하려 했네. 그날도 비서에게 전화를 걸면 얼마든지 대신 만나게 할 수 있었지.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네. 직접 가서 내 발로 서서 내 입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네. 민수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집을 나섰네. 노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아들의 집이 어디인지 수소문은 해두었지. 그 골목만 지나면 곧 도착할 수 있었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네. 민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자네가 거기 있었지. 노인은 민수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자네가 그곳을 지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 골목에서 끝이었을지도 모르네. 민수는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럼 아드님을 다시 만날 기회도.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없었을 게다. 이제 와서야 찾아가려고 했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로. 병실 안에는 숨소리만 조용히 오갔어요. 노인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자네는 나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다. 민수는 그 말에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자네는 내 목숨과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함께 건져준 사람이다. 그 말이 병실 안에 깊게 울렸어요.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날 골목에서 내린 선택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와 연결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로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순간 민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 골목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인연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데려왔다는 것을요.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낮은 바람 소리만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노인은 민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나에게는 아직 한 가지 꼭 해야 할 부탁이 남아있구나. 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힘겹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가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네가 곁에 함께 있어주면 좋겠구나.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노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어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곁에 있겠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잠깐 밖에 나가 있던 아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병실 안에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민수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표정에는 아직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누그러져 있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오너라. 아들은 한 걸음 다가왔다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노인은 그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말로 다하지 못할 만큼 미안하다. 병실 안에는 또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노인은 민수를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살려준 아이란다. 아들은 처음으로 민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어요. 노인은 다시 민수를 향해 말했어요. 민수야, 나는 더 이상 돈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 민수는 놀란 얼굴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도 용서도 인연도 살 수 없다는 걸 이번에야 알았거든.
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자네가 나에게 준 건 목숨이기도 했지만 다시 사람으로 살 기회였구나.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여전히 붙잡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조금씩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의 눈가가 그 순간 크게 젖었어요. 그 말이면 충분하다.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오래 멈춰 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어요. 잠시 후 민수는 병실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나에게 온 가장 큰 기적은 자네였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였어요. 병원을 나서자 맑아진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까지 내리던 비는 언제 그쳤는지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걸어가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어제와 오늘은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겁던 가슴은 한결 가벼워졌고 발걸음도 조금은 가뿐했어요. 민수는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꼭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요.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다시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수는 누군가를 마주할 때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날 밤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